스터디 카페가 망하는 사업이냐고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 엄청 많죠? 거기 80%는 망했거나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는 80%가 왜 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망하는 80%는 바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를 카피해서 망한 거예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터디 카페가 붐이 일어났을 때 이걸 주도적으로 영업을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독보적인 업체가 가맹 사업을 정말 잘해서 스터디 카페의 인테리어 수준을 아주 바닥으로 깔아주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금액에 말이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후발 업체 그리고 개인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 독보적인 가맹업체의 인테리어를 다 따라했어요. 조사도 안 하고요. 이 인테리어가 소비자한테 먹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브랜드 인지도만 보고 이렇게나 가맹점이 많은데 이게 맞지. 그런데 인테리어가 2억이라네? 내 주변 인테리어 업자가 이건 1억에 할 수 있다네? 이러면 1억을 벌고 시작하는 거네. 시작하죠. 역시 내 조사는 대단해. 이 덕에 지금 전국에 있는 스터디 카페의 대부분의 인테리어가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똑같은 퀄리티에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가 더 많습니다. 왠지 알아요? 프랜차이즈 론 때문이에요. 네, 이게 스터디 카페를 말아먹는 지름길인 거예요. 내 신용이 어느 정도 단단해서 프랜차이즈 론을 찾지 않아도 알아서 1금융권의 대출이 나와.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해.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본인 능력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도 안 나오는 사람 데려다가 대출 작업해서 대출을 다 받아놨네? 그럼 이 사람이 이 대출을 받을 그릇이 아닌데 이 대출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흔들려요. 그럼 그게 손님들한테 영향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매장 분위기를 다 버려놔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한 스터디 카페는 그 매장의 분위기가 둥글둥글해요. 어우, 사장님, 뭘 또 이런 걸 주세요. 사장님, 제가 아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모르게 친구에게 말 걸었어요. 다음부턴 조용히 할게요. 죄송해요. 이런 분위기가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론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대출을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론을 통해서 받게 한 거예요. 이 사장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번 달 매출이 아니라 오늘 매출만 봐도 초조해요. 만약에 이 스터디 카페가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매출이 50만 원 줄었죠? 그러면 이 스터디 카페에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사장님 밤새서 CCTV 돌려봅니다. 보니까 어떤 놈이 시끄럽게 굴던데 그것 때문에 손님이 나갔구나. 그놈을 족친다 내가. 설령 떠드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전주의 컨트롤에 따라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그리고 정말 단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론을 잔뜩 땡긴 사장은 이게 안 돼요. 사장 진짜 재수없네. 내가 내 친구들 여기 다시는 못 다니게 한다.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면 안 돼. 그 사람 배우자나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운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운영을 하든 그걸 전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대출에 대한 압박을 배우자나 부모에게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고요. 망하지 않는 스터디 카페, 잘 되는 스터디 카페를 만드는 3가지 노하우를 알려줄게요.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프랜차이즈를 따라하지 않는다. 세 번째, 프랜차이즈의 시장 조사를 맡기지 않는다. 이제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창업 비용이 비싸요. 이 비싼 게 좋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PC방 갔잖아요. 디아블로2 하러 갔잖아요. 그 PC방 왜 갔어요? 거기 프랜차이즈 PC방이라서 갔어요? 아니죠. 거기가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도 몰랐잖아요. 거기 알바가 좋아서 갔을 수도 있고
사장님이 친절해서 갔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가까워서 간 거예요. 우리 주변의 동생들이나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 갈 때 여기가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 관심이 있는 애들이 있긴 할까요? 여기가 프랜차이즈고 메뉴가 통일되어 있고 어디서나 같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그런 치킨집이 아니에요. 손님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신경 쓰는 업종이면 그런 건 감행받아서 해도 돼요. 화장품이 똑같은 원료라고 저가 브랜드가 아무리 우겨봤자 그게 씨알이 먹혀요? 안 먹히잖아요. 이런 건 프랜차이즈 해도 돼요. 동네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다고 해서 베스킨라빈스가 망해요? 제가 오픈한 디딤 스터디 카페 중엔 간판 없는 매장들도 있어요. 그게 그 지역 1등을 찍고 있고요. 스터디 카페는 간판이 없어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집 앞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겼는데 그게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 궁금해 봤냐고요. 이런 사업들은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오면 이렇게나 바보가 많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개인 창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바보들만 이기면 돼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를 따라하지 않는다. 저희가 만든 디딤 스터디 카페 센터, 거기 사람 만석이에요. 그거 작년에 망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전국 가맹점 개수가 100개가 넘어요. 그때 폐업 전에 사람이 10명도 없었어요. 거기가 왜 망했는지 알아요? 프랜차이즈는 자기네 인테리어 통일성을 위해서 스타일을 안 바꿔요. 물론 그게 통하는 상권도 있겠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스터디 카페는 그 상권 경쟁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냥 강남 대치동에서도 하던 인테리어를 시골 총구석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먹히겠냐고. 강남 대치동에선 책상 널찍한 거에 의자 CDG 최고급 쓰고 독립된 개인실 자리면 월 40만원, 50만원에도 다 팔려요. 근데 그걸 오늘은 PC방 가고 싶은데 양심의 가책은 오고 스터디 카페를 가야 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먹힐 것 같아요? 그 학생들한테 우리 스터디 카페 최고급 CDG입니다 라고 하면 와, PC방 3만원짜리 의자보다 훨씬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공부하자 이럴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 창업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할 거라는 거. 공부 안 해요. 스터디 카페는 공부 안 할 사람들을 진짜 잘 꼬셔야 돼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와요. 그런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도 공부해. 내 스터디 카페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내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공부하는 동선에 최적이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로만 채워지면 거긴 대치동이겠지, 노량진이겠지. 우리가 대치동에서 차릴 거 아니잖아요. 노량진에서 차릴 거 아니잖아요. 책상에 1시간도 앉아있기 힘든 애들이 수두룩한데 인강 무료로 보여준다 이러면 와요? 우리 자녀들한테 치과 가자 이러면 예 하고 가요? 안 가요. 그냥 치과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치과 갈 거니까 울지 말고 가자. 택도 없는 거 아시죠? 꼬셔야 돼. 사탕 줄게, 뽀로로 보여줄게, 이래야 치과 가요. 그리고 절대 스터디 카페 몇몇 개 공사해봤다고 얘기하는 인테리어 업자한테는 맡기지 마세요. 딱 이 경우만 빼고. 인테리어 업자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또 상권 조사를 할 줄 알아. 이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맡기면 안 돼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본 사람이랑 운영해 본 사람은 체감하는 게 완전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이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인테리어 업자들한테는 수익이 아니라 아파트 리모델링을 맡겨야 돼요. 이쁘게 만드는 거. 정말 개인 창업을 간절히 원한다면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 개인 스터디 카페 사장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장들이 우리 스터디 카페 이거 좋아요, 이래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스터디 카페를 차린다면 이건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선 내가 실수했는데 여긴 이렇게 고칠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것처럼 정리해서 노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로 개인 인테리어 업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랜차이즈에게 시장 조사를 맡기지 않는다. 저는 저번에 기가 찼던 게 스터디 카페라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권 조사를 빅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면요. 우리 들고 다니는 핸드폰 동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이런 걸 기반으로 분석하는 건데, 이걸로 분석한다는 건 유흥 상권 중심가가 스터디 카페를 차리기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스터디 카페 상권 분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는 경쟁업이에요. 편의점, 무인 세탁소 이런 건 근처에 있는 수요를 나눠 먹는 거예요. 길 건너 편의점 새로 생겼다고 길 건너가서 담배 사요? 한 블럭 더 가면 최신형 무인 세탁소 생겼다는데 빨래 들고 글로 가요? 그냥 근처 가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는 헬스장이라고 보면 돼요. 제대로 준비한 애가 이 상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인테리어 맨날 똑같이 하는 애가, 상권 조사를 빅데이터 쓴다고 말하는 애가 경쟁을 이긴다고요? 거기에 창업 상담 전화하면 정장 입은 사람 2명이 집 앞까지 찾아올 거예요. 막 이래저래 설명해요. 브로셔 들고 좌석당 매출이 얼마 나오니까 50좌석이면 곱하기 해서 얼마 번다. 원구 매수는 얼마 만에 된다. 걔네들이 그 스터디 카페 팔면 윗놈이 500 먹고 아랫놈은 300 먹어요. 그리고 걔네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와중에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 다른데 또 창업 상담만 하는 영업 브로커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 창업 브로커를 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 안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그래도 제가 스터디 카페 왜 창업하라 한지 알아요? 스터디 카페는 대기업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나마 조사만 똑부러지게 하면 자영업으로는 이게 제일 무난해요. 다른 자영업은 내가 날고기면 대기업이 들어와. 그럼 나는 바로 죽는 거예요. 대기업이 못 들어오면 뉴스 몇 개 터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 카페는 끼케야 매출이 1, 2천이에요. 진정한 소상공인이지. 대기업에 피해 주는 것도 없어요. 스터디 카페 말고도 다른 거 해도 좋아요. 대신 절대 대기업이 들어올 만한 건 쳐다도 봐선 안 돼요. 예를 하나 들면 밀키트. 밀키트는 대기업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젠 쿠팡에서도 밀키트 팔고요. 마트에서도 팔고 편의점에서조차 팔아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 작년에 붐이 일어났을 때 밀키트 하면 초죽음이겠다 각이 나왔는데, 많이들 하시니까 이젠 잘 살아봐야죠. 나중에 이것도 시간 나면 한번 풀어볼게요.